네, 갑작스럽게 시작을 하게 돼서 아직 마음이 준비가 안 되는데 제가 긴장을 해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들 아시다시피 레뮤즈의 큐레이터고요. 이번에 행복학개론이라는 제목으로 행복에 대해서 한번 강연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간단한 제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이 사진 아마 1학기 때 레뮤즈를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접니다. 제가 70살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라고 이제 챗GPT한테 넣어봤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 사진이 나오게 된 계기는 제가 1학기 때 레뮤즈에 주점을 했었어요. 네, 이름을 최봉팔 전통 두부집이라고 지었는데 이렇게 지었던 이유가 저희가 두부를 팔자. 두부가 생각보다 제조 과정도 간단하고 마진도 많이 남을 것 같아서 팔자 했는데 뭔가 두부집 하면은 나이 많은 분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제 롤 닉네임에 최봉팔을 따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흘러가는 대로 살면은 좀 불행하고 아니면 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지금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 행복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연 순서를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제가 이렇게 교시로 구분을 해봤어요. 1교시에는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질 겁니다. 질문을 던져서 제가 어떤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은지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2교시, 3교시, 4교시 때는 각각의 썰들을 하나씩 풀어드릴 거예요. 각각의 썰들을 풀으면서 제가 이 당시에 어떻게 행복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불행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5교시에는 그래서 행복이 뭔데요? 제가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도환 레뮤지장님, 지금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세요? 네. 학교도 나오고 네. 이렇게 좋은 강연도 들을 수 있고 아, 네. 멋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혹시 말씀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아, 오케이. 박태영 레뮤지장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왜 행복하실까요? 불행하지 않아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쵸. 불행의 반대말은 행복이니까. 네,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행복의 기준이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의 기준을 한번 재밌는 게임으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밸런스 게임입니다. 칼이나 차은우 외모로 사는 대신에 평생 연애랑 결혼을 못해요. 과연 더 행복할까요? 만약에 이게 더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면 손을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지금 머뭇거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손을 드신 분도 계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파악돼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친구가 죽는 대신에 100억을 받는다.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집니다. 근데 극심한 우울증을 앓게 돼요. 머뭇거리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게임을 왜 했을까요? 이 마지막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있었던 사례예요. 넥슨의 전 회장이죠. 김정주 회장님이 2022년에 별세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별세 이유를 자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직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부터 우울증을 앓고 계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자산이 15전이었어요. 그래서 넣어봤는데요. 제가 이 기사를 인스타그램에 있는 인사이트라고 약간 카드 뉴스 같은 거 거기서 봤었는데 댓글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저 돈을 가지고 죽는 건 바보 같은 짓 아니야? 나는 저 돈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죽을 거야.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당시에 되게 적잖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 행복에 대해서 말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행복에 대한 기준이 있으신가요? 없으시고요. 아마 있으신 분도 계실 테고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이 행복의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행복론이라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까 전에 밸런스 게임을 하실 때 머뭇거리시는 분들도 있었고 손을 당당하게 들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게 자신만의 행복의 기준이 확고하게 없기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은 아까 전에 그 댓글에서 보셨던 것처럼 남의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너무 자신을 맞춰가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은 너무나 쉽게 돈이랑 물질 같은 것에 행복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거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거다 라고 쉽게 얘기를 하는데 나만의 확고한 기준이 없으면은 그 기준에 너무 이끌려 다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썰을 풀어드릴 건데 썰을 풀어드리기 전에 어떤 식으로 풀어드릴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제가 생각하는 행복의 공식입니다. 물질과 상황과 마음가짐이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결과를 낳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공식을 만들어 봤고요. 제가 썰을 총 3개 준비했는데 한 가지 썰이 끝나면은 이 공식에 대입을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왜 행복했는지 아니면 왜 행복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썰입니다. 제목은 말은 칼보다 강하다 라고 지어봤어요. 이 썰은 살짝 암울한 썰입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아마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굉장히 힘들었던 생활을 보냈어요. 저는 이제 남자중학교, 구리 남자중학교를 나와서 이제 여성과는 대화를 거의 해보지 않은 여성 공포증을 갖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저는 진짜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가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을 때 저희 부모님들끼리 친했던 제 소꿉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도 같은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친구를 친구 A라고 하겠습니다. 이 친구 A는 제가 유일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또래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위지를 했었어요. 특히 이성적인 것에 대해서는 엄청 많이 위지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되게 심한 말들을 많이 했어요. 너는 못생겼고 어깨도 좁고 공부도 못하는 애야 라고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한테.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아직 청소년기고 이 친구한테 너무 많은 의지를 했었기 때문에 난 정말 그런 사람인가 보다. 나는 별로인 사람인가 보다. 나는 공부도 못하고 못생긴 사람이야 라고 정말 3년 동안 생각을 했어요. 네, 이때 저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네, 다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의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은 물질적으로는 제가 외모가 뛰어나지 않았고요. 상황적으로는 나를 무시하는 친구, 아까 친구 A가 저를 굉장히 무시했었죠. 그런 친구를 옆에 두고 있었고요. 마음가짐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만의 행복에 대한 기준도 없었고요. 결과는 당연히 불행했습니다. 네, 이제 암울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친구랑 결국 손절을 쳤어요. 손절을 쳐서 어떻게 대학을 잘 와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좋은 분들이고 그렇게 제가 2학년이 됐을 때입니다. 2학년이 돼서 제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를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되게 좋은 영향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 당시에 그 회장 형이랑 있었던 썰을 지금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부처님과 치킨 한 마리. 되게 매치가 안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게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준우 형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회장 형이에요. 이 형이 평소에 약간 철학 같은 거에도 관심이 많고 놀러 가는 것도 좋아해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노현아, 종강하면 템플스테이 같이 한번 가자. 어차피 집도 가까우니까 내가 차 태워줄게. 라고 해서 저는 생인 윤사를 탐구 과목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부터 약간 불교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형 가면 저도 당연히 가죠. 라고 해서 결국에 춘천에 있는 사문서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아파트 단지 안에 절이 있었어요. 되게 좀 매치가 안 되죠. 되게 힙한 절이었어요. 엄청 화려하고 크고 뭔가 도시 속에 있는 그런 절이었는데요. 이곳이 제가 스님한테 들어보니까 천태종이라는 교파였더라고요. 불교에는 천태종과 조계종이 있는데 그중에 천태종 교파였고 이 천태종은 생활불교를 지향해서 속세 것들을 배척하지 않고 우리의 행복을 좀 더 탐구하는 그런 계파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되게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이제 저녁을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었는데 여기서 퀴즈입니다. 이거 맞추시면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 하나 드릴게요. 일단 내려보세요. 절밥으로 나온 게 뭘까요? 하나, 둘, 셋.
잠깐만. 제가 지목하면은 그때 말씀해 주세요. 하늘 셋 타자마자 드신 분이 네, 양진석 레뮤지장님이어서 비빔밥 아닙니다. 네, 치킨 아닙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양정아 레뮤지장님. 도토리묵 아닙니다. 여러분들 감을 못 잡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채식 위주의 그런 거였으면 이렇게 문제를 안 냈겠죠. 네. 불고기 굉장히 근접했습니다. 네. 제육이요. 제육볶음. 정답입니다. 나중에 제가 기프티콘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절에 갔는데 절밥으로 제육볶음을 주다니 육식을 하면 안 되는 곳이지 않나라고 해서 제가 스님한테 여쭤봤어요. 스님 이거 저 고기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 천태종은 육식을 하셔도 됩니다. 저희 스님들도 고기를 먹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더라고요. 되게 독특하다. 근데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닭고기랑 달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차피 절밥으로 닭고기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들어와서 숙소에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한 22시쯤 되니까 배가 슬슬 고프더라고요. 근데 아까 전에 닭고기를 먹지 말라 했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지 말라고 하면 먹고 싶지 않아요? 그죠?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근데 마침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준우 형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좀 출출하지 않냐? 뭐 좀 먹을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준우 형이 저를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절에 와서 치킨 먹자고 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할 거 아니에요. 심지어 아까 닭고기 먹지 말라 했는데.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결국에 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말을 했습니다. 형, 저 사실 치킨이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준우 형 표정이 딱 이랬어요. 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얘 미친놈인가? 이렇게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 그냥 얘기하지 말걸. 이라고 얘기했는데 준우 형 입에서 나온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도? 근데 사실 준우 형도 아까 전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치킨이 너무 먹고 싶다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타고 온 차를 타고 5분 거리에 있는 BHC를 향했습니다. 왜 굳이 5분 거리에 있는 BHC 차 타고 5분 거리가 꽤 멀어요. 왜 여기까지 향했냐면 주변에 치킨집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찾아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이렇게 가서 이제 아주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치킨 저희 BHC 핫프라이드 한 마리만 튀겨주세요 하니까 학생들 운이 좋네. 딱 마지막 치킨이었어 이게. 마지막 한 마리였어. 그날이 알고 보니까 중복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치킨을 엄청 시켜 먹어가지고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운이 좋게 어떻게 치킨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먹었던 스토리인데요. 제가 이 영상이 없어가지고 스토리 캡처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당시에 먹었던 치킨이 분명 제가 평소에 BH 핫프라이드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치킨인데 평소보다 훨씬 맛있고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하게 됐습니다. 왜 늘 먹는 똑같은 치킨인데 오늘따라 더 행복하게 느껴지지? 왜 더 맛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게 내가 이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과 되게 어떻게 보면은 템플스테이까지 와가지고 차 안에서 마지막 남은 치킨을 중복에 먹었기 때문에 더 맛있게 느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물질은 똑같아요. 늘 먹던 치킨인데 상황적으로 좀 플러스인 요인이 있었고 마음가짐은 사실 평상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때부터 이 공식을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뭐가 더 중요한지는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마지막 썰인데요. 세상이 억가해도 나는 행복하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썰은 사실 굉장히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9월 3일부터 4일까지 저희 새내기 맞이 주간이 있었죠. 저는 큐레이터였기 때문에 3일, 4일 둘 다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 일은 4일에 벌어지게 됩니다. 둘째 날이 4일에 벌어지게 됐는데 이 당시에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덥고 비도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전에 비가 좀 많이 내렸었고요. 그리고 첫째 날에 제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자려고 누웠는데 심장이 갑자기 엄청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 5시인가 6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8시에 일어나서 학교를 와서 2시간밖에 못 자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원래 총 4명이 오전에 도와주기로 돼 있었는데 저랑 태영이 이렇게 2명밖에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태영이랑 저랑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비 오는데 오전에 짐을 다 옮겼어요.
여기 박태영 레미장이 웃고 계시는데 기억나시죠? 네. 정말 고생을 해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다 옮겼다. 이제 좀 쉬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비가 개고 해가 쨍쨍해진 거예요. 와, 이건 억까다. 심지어 이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도였어요. 온몸은 젖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햇살을 맞으니까 사실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때 저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시라고 고개를 젓고 계시고. 맞아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는 행복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을까요? 혹시 뭐 유추되는 거 있어요? 웃고 계셔가지고. 호르몬 이상? 호르몬 이상! 호르몬 이상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당시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회장인데 내가 뭐 도와줬다고 해서 뭐 사주는 것도 아니고 뭐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너무 자발적으로 도와준다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해서. 원래는 저랑 이제 임원진 셋이서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연락을 해서 나 도와줄 거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비가 오는데 먼저 가지 않고 꿋꿋이 옮겨준 저기 박태영 레미주장이 너무나도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부스까지 이렇게 보러 와주는 분들이 너무나도 고맙게 느껴졌어요. 네, 이건 고맙게 느끼는 저고요. 사실 달라진 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당시에 왜 행복했을까요? 물질적으로는 평소보다 훨씬 필요한 상황이었고, 상황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은 억가들이 있었고, 근데 단순히 감사하는 마음가짐 하나를 가지니까 행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이 뭘까요? 저는 감사하는 마음에서 행복이 온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이제 주장에 약간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이분들 다 아시죠? 네, 여기 부처님, 예수님, 공자, 소크라테스 이렇게 총 4명, 4대 성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철학자분들인데요. 이분들이 문헌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족을 아는 이는 부유하다, 범사에 감사해라, 안분지족, 자족은 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주제가 뭘까요? 네,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얼만큼 감사하냐가 내가 얼만큼 행복하냐를 나타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근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셨어요. 이게 전후 비교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아까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때 물질적으로 뛰어나지 않고 상황적으로 좋지 않았고 마음가짐이 좋지 않아서 당연히 불행했는데, 단순히 최근에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것들이 다 부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과연 감사하면 무조건 행복합니다 라는 그런 주제일까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렇게 간단한 그리고 어디선가 들어봤을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행복학 개론이라고 제목을 지은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원래 개론의 사전적 의미는 대개 개자를 써서,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충 추스려서 서술함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개자를 다르게 써봤습니다. 10개자를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연을 한 목적은요. 제가 어떤 삶의 경험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각자만의 삶의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삶의 경험 속에서 행복의 열쇠를 찾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할게요. 네, 제가 이 강연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여러분들의 행복론을 찾을 기회를 이 강연을 통해서 한번 열어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제목을 행복학 개론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강연 괜찮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고 제가 이걸 어떻게 단어적으로 풀어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많았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나하나 PPT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부터 있었던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단순히 이제 뭔가 추상적으로 느끼고만 있었지 그걸 단어화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막상 내가 정리를 해보고 PPT로 정리를 해보고 강연 준비하면서 되돌아보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에서 행복을 느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강연을 통해서 내가 행복한다면 내가 행복할 때와 행복하지 않을 때 어떤 것들 때문에 행복함을 느꼈고 어떤 것들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지 않았는지 한번 분석해 보시고 그리고 자신만의 행복론을 찾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사자 박노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